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대 김홍석이고, 아세타블라 컴포넌트 리비전, 컴 리비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케이스 리뷰를 하는 마음으로 조금 더 편한 마음으로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토탈입의 애뉴얼 넘버는 점차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이제 사회가 고령화됨에 따라 리비전을 받아야 되는 사람의 숫자도 점차 늘어나게 될 겁니다. 네, 리비전이라 함은 이 환자가 점차 고령화됨에 따라서 사용하는 기한도 길어지게 되고 이에 따라서 아세타블라 본 로스나 아니면 본 로스가 심해지거나 아니면 이에 따른 이 컬럼 서포트가 없어지게 돼서 리비전이 점차 더 숫자도 많아질 뿐더러 각각 하나하나도 더 힘들어지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아세타블라 리컨스트럭션을 위해서는 이 환자에 대한 컴프렌시브한 이벨리에이션이 필요하고 이러한 이벨리에이션의 바탕을 둔 프리오피 플랜을 디테일하게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아세타블라의 본 로스를 적절하게 클래시피케이션을 해서 그에 맞는 스트래테지를 구상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리비전을 한다고 하면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우선 컵과 스템이 적절하게 잘 유지가 된다고 하면은 오스테올라이시스가 된 빈 공간에 본 그라프트만 해주고 나올 수도 있겠고 만약에 폴리만 좀 달았다 혹은 세라믹 라이너나 헤드가 프랙처가 됐다 했을 때에는 라이너 익스체인지만 좀 해주고 나오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컵이 마이그레이션이 됐거나 아니면 컵 주변으로 오스테올라이시스가 심한 경우, 스템에서 루즈닝이 관찰되는 경우에서는 각각 상황에 따라서 혹은 임플란트의 수급 유무에 따라서 컵 리비전, 스템 리비전 혹은 토탈 리비전을 할 수 있겠고 이도저도 안 되는 상황이고 환자의 상태가 크게 액티비티를 요하지 않을 때에는 거즈스톤 오퍼레이션을 생각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도 컵 리비전을 말씀을 드릴 거고, 컵을 어떻게 리무벌 하는지, 그리고 리무벌 하고 나서 임플란트 초이스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순서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페이션트 이벨리에이션 플래닝, 아세타블라 페일리어의 커먼 코즈, 아세타블라 본 로스의 클래시피케이션, 컵 리트리벌, 그리고 리컨스트럭션 순서로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 선생님들께서는 아세타블라 본 로스의 클래시피케이션과 컴포넌트 리트리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리컨스트럭션 하는 메소드에 대해서 조금 더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환자에 대해서 서로 히스토리를 테이킹을 하고 피지컬 익자미네이션을 통해서 이 환자가 지금 호소하고 있는 증상과 이 컵 리비전을 할 만한 그런 코즈가 있는지를 코릴레이션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고관절은 근처에 있는 많은 뉴로베스큘라들이 있고 또 럼보세이크랄 쪽과도 가깝기 때문에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이 꼭 컵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뉴로베스큘라가 혹시나 컴프로마이즈 돼 있진 않은지 혹은 L4나 L5, S1 쪽에 패솔로지가 있진 않은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피 검사를 통해서 혹시나 인펙션에 의해서 이러한 통증이 발생하진 않은지 확인이 필요하겠고 실험 인플라마토리 마커인 ESR과 CRP는 기본적으로 평가하되 수술 전에 소노 가이디드 아스피레이션 등을 통해서 조인트 플루이드 애널리시스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최근에 AO 같은 데를 가보면은 꼭 이 힙 아스피레이션을 추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그런 추세가 될 것 같고 또한 수술 중에도 인트라오퍼라티브하게도 컬처나 아니면은 이 프로즌을 통해서 WBC 카운트 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어떤 게 문제인지, 어디가 문제인지, 얼마나 문제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레디오그래픽 이벨리에이션을 시행해야겠고요. 기본적으로 AP엑스레이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라인들을 통해서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 엑스레이를 통해서 이전 엑스레이와 현재 엑스레이를 비교해가지고 이 리전이 점점 커지고 있는지 아니면 그대로인지 등등을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CT가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CT는 3차원적으로 이 스트럭처럴 인포메이션을 제공해줘서 과연 어느 부분에 어떠한 디펙트가 어떻게 있는지 등을 잘 보여주고 요새는 메탈 아티팩트를 많이 줄여주기 때문에 임플란트가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고퀄리티의 이미지들을 생성해낼 수가 있고 심지어 어떤 프로그램들을 통해서는 임플란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플란트를 잘 제거해낸 다음에 어떤 사이즈의 컵들을 들어갈지까지 시뮬레이션 해주는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따라서 CT 이벨루에이션을 통해서 수술 전에 어떻게 수술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플래닝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얻을 수는 있겠고, 둘째로 제일 중요한 것은 리비전 하면서 혹은 만약에 이제 쿼드리라테럴 서페이스가 컴프로마이즈 돼가지고 안쪽에 있는 옵츄레이터 아터리나 베슬들이 이 컵 쪽에 붙어 있는 경우 혹은 주변에 있는 유레터나 아니면 다른 너브들이 붙어 있는 경우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수술 전에 미리 파악하고 들어가서 컵을 리무벌 할 때 이 기구나 인스트루먼트들을 집어넣을 때 좀 조심함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모든 이런 모든 정보들을 바탕으로 적절한 플래닝을 시행을 해야 되고 모든 플래닝은 수술장에 들어가기 전에 행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수술장에 들어가서는 이렇게 세운 계획을 아, 시행한다라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이제 less experienced 서전한테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아래에 이제 세 가지가 중요하겠는데요. 현재 들어가 있는 임플란트가 어떤 것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겠고, 만약에 현재 들어가 있는 임플란트가 무엇인지 안다면은 그에 맞는 인스트루먼트를 가져오게 해서 적절하게 컵 핸들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손쉽게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생길 수 있는 돌발 상황들에 대비해서 플랜 A뿐만 아니라 B나 C 등을 충분하게 만들어 놓고 이를 또 혼자만 알고 있는 게 아니고 같이 수술장에 들어가는 팀원들에게도 공유해서 이렇게 진행을 할 것이다라는 것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리비전의 커먼 코즈는 이렇게 되겠는데요. 가장 많은 것은 인스타빌리티입니다. 디슬로케이션 등이 발생해가지고 이를 교정하기 위해 리비전하는 경우들이 많겠고, 에이셉틱 루즈닝 혹은 septic 루즈닝 등과 같은 그런 루즈닝에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리비전을 하는 경우, 혹은 임플란트가 페일리어 하는 경우, 뭐 세라믹 프랙처라든지 아니면 트로니온이나 이런 곳에 문제가 생긴 경우가 종종 있겠습니다. 이와 동시에 이 본 로스가 어떠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어서 다음으로는 어떻게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AOS 클래시피케이션이와 파프로스키 클래시피케이션을 제일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파파로스키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하지만 어떤 문헌에서는 AAOS 클래시피케이션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는 타입별로 보면 세그멘탈과 캐비터리, 컴바인드로 분류를 할 수 있겠고, 세그멘탈은 칼럼에 디펙트가 있는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캐비터리인 경우는 볼유메트릭 로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이나 아니면 칼럼에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세그멘탈 혹은 뭐 안쪽으로 혹은 수페리어 쪽으로 단순히 볼유메트릭 로스가 있는 경우에는 캐비터리라고 이해하시면은 좀 보시기가 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파파로스키 클래시피케이션인데요. 타입 1, 2, 3로 하고 2는 A, B, C, 3는 A, B 이렇게 나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보시는 것처럼 노란색으로 표시한 것처럼 콜러 라인과 티어드랍이 인택트한 경우는 1, 2, 2B까지 인택트한 경우고 그리고 안테리어 컬럼이 디스럽션 되어 있는 경우에서는 2C와 3B일 경우가 큽니다. 또한 수페리어 힙 센터 마이그레이션, 그 위쪽 부분이 많이 2cm 이상 디펙트가 있는 경우에서는 3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네이밍을 조금 해놓은 부분들이 밑에 저널에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2A와 2B는 수페리어 혹은 수페로 라테랄로 보시면 되겠고, 2C는 미디알 쪽으로 디펙트가 있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3A와 3B는 약간씩 다른데요.
업 앤 아웃이라고 해서 위쪽으로, 바깥쪽으로 향하는 디펙트인 경우에는 3A, 위쪽으로 가지만 약간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는 경우에는 업 앤 인 해가지고 3B라고 클래시피케이션이 되어 있고, 재밌는 거는 possible reconstruction strategy라고 해서 보여주는 것에 대다수가 uncemented hemispherical cell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림으로 보여드리면은 이처럼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사실 그림은 잘 와닿지가 않고 사실 앞에 보여드렸던 이 표로 정리한 부분들이 더 잘 와닿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아무리 잘 표시를 해놓고 그림으로 보여놔도 실제 수술장에 들어가면 애매한 경우가 많이 있어서 수술장에서 경험한 것을 이 그림으로 보는 것보다는 표에 대조해서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것이 좀 더 유용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컵 리무버를 할 때 필요한 도구들인데요. 전통적으로는 리비전 오스테오톰을 통해서 커브드 오스테오톰을 통해서 컵 주변을 쭉 오스테오톰으로 프리하게 프리해 주는 거. 그 다음으로는 이렇게 어, 컵 센터를 잡고 주변을 돌아가면서 오스테오톰을 칠 수 있게 해주는 엑스플란트와 컵 X 혹은 엔도콘에서 나온 이러한 도구들이 거의 비슷한 컨셉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컵 주변부에 이제 보닝 크로스가 되어 있는 부분들을 다 자유롭게 해주고 나면은 컵을 뽑아야 되는데 컵 핸들이 있으면은 조금 더 손쉽게 뽑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지요. 보통 저 컵의 폴라 쪽에 이제 제일 피크 쪽에 뼈가 붙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쪽 부위는 커브드 오스테오톰으로 좀 떼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핸들로 잡고 좀 흔들어 주면서 약간의 루즈닝을 만들었고 본 잉그로스를 좀 떼주는 게 필요한데요. 그럴 때 이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이 이러한 도구입니다. 약간 유니버설 컵 핸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안에 이 산발이 같은 거를 컵 내부에 걸어 가지고 이렇게 슬라이딩 해머로 때려서 칠 수 있는 그런 도구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인데요. 이지 아웃 스트라이커에서 나온 이런 시스템도 있고 우리나라에서 만든 이지 X 시스템이 있습니다. 아이메디컴에서 나왔고 거의 컨셉은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아직 저는 이지 아웃이라는 건 보지는 못해가지고 실제 써보진 못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나라에서 EGX가 조금 더 이 컵을 갈아내는 데는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EGX는 약간 소처럼 돌아가면서 주변부를 페리페리를 갈아주는데 이 이지 아웃이라고 돼 있는 시스템은 좀 잘 못 깔아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나중에 한번 사용할 기회가 있으면 한번 사용해 보고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간단히 간단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컵이 있을 때 컵 주변으로 컵 센터로 해서 먼저 메저링을 하고 거기에 맞는 이 헤드를 집어넣은 다음에 주변부를 갈아내면서 컵을 뽑아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 카데바 스터디를 했을 때에도 이렇게 주변부로 잘 갈아낼 수가 있고 최근에 사용했을 때는 시멘트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 시멘트도 혹시 갈 수 있냐 물어봤더니 시멘트도 갈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멘트가 들어가 있는 경우에도 사용해 보셔도 되겠습니다.